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우리는 이 큰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가장 쉽게는 우리들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거룩함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리더와 팔로우, 앞서가면서 인도하는 자와 뒤에 따라가는 사람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기도 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Two shall be on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라는 것은 유니티라는 겁니다. 서로 다름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되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 유니폼을 입은 것처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가를 이해하면 또 나와 저 사람이 얼마나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면 많은 갈등들이 없어지고 그 오해가 이해가 되고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는 과정이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점들을 찾아보는데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씩 찾아져 가기도 합니다. 예, 최근에 찾아진 거 보니까 이 다른 점도 달라지는 거구나. 언젠가 저희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는 요새 형님하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볼티모어에 계신 형님이 지금 내려오셔서 지금 같이 거하시냐고 그랬더니만 아닙니다. 그 형님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갱년기가 지나더니만 완전히 형님이 돼갖고 우리 집에 형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갱년기가 지나면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훨씬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형님처럼 되고요. 또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얼마나 잔소리가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째째해지고 소심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다른 점도 시간이 가면서 많이 바뀌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아이들도 자라면서 사춘기라는 것을 지나가면서 많은 변화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가 엄마 아들, 아빠 아들로 자라다가 이제 내 인생을 시작하는 때가 사춘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엄마나 아버지에게서 오는 어떤 오더도 다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하는 방식이 그냥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반항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든지 그래야만이 그 사춘기를 지나야만이
자기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마보이라고 언제나 엄마 옆에서 뱅뱅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지만요, 특별히 남자의 경우에 효자는 없다. 정신병자일 뿐이다. 소울타이라는 정신병이다. 사춘기를 지나오지 않았던 이 사춘기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종의 정신병이라는 겁니다. 엄마를 못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못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자라는 모습으로, 효라는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춘기가 없이 지나온 그런 아픔입니다. 사춘기가 없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가 너무 무서워서 반항하다가 맞아 죽겠다라는 생각이 오면 사춘기가 없습니다. 둘째,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다. 우리 아빠가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나마저 속썩이면 우리 엄마 죽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셋째,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 엄마 말 안 들으면 나는 나쁜 인간이다. 예. 저희 교회에 있었던 어느 집사님, 지금은 한국에 가 있는 집사님, 이 세 군데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목사님, 저는 세 경우가 다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솔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당신은 효자가 아니다. 당신은 정신병자다. 이거를 한 수십 번 반복하고 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인성이 회복되고 삶이 달라지는지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저를 꼭 친정 아버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또 개인의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남자 같은 여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여자 같은 남자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다른 점들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거울 보는 법이 다릅니다. 남자들은 나갈 때 거울에 옷이 삐뚤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비춰봅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거울만 보는 게 아니라 유리창에 자기가 비치면 그것도 보고, 그릇이 반짝반짝해서 거기에 비치면 그것도 보고, 남편이 대머리라서 머리에 비치면 거기에도 보고, 나가다가 이렇게 한두 개 백미러 같은 거는 자기가 보이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리더와 팔로워의 모습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앞서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애들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젠가 주일학교에 들어갔던 어느 자매님이 들어와서 집사님, 저 주일학교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애들이 자꾸 제 발음을 갖고 놀린다는 겁니다. 야, 네가 한국말 하는 것과 내가 영어 하는 것 누가 잘하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하라고. 근데 그 애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내가 그냥 사역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길을 찾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요. 남자들은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찾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가서 묻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들은요, 쉽게 주유소에 가서 길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들은 가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걸 이야기하면 리더십이 무너질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하셨기에 내가 앞을 바라보고 이걸 알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더 나쁜 수들을 많이 뜹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하는 말이 어려운 질문 하지 말라고. 내가 너무 모르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거 어렵지 않다고 하고 확인을 하면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길을 찾을 때도 어떤 경우에는 어느 집사님 들어가서 주유소에 기름을 다시 채우면서 안 물어보고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보자 그러다가 거의 이혼당할 뻔했습니다. 외출할 때도
여자들은 준비가 다 됐다 그러면 자기 화장이 끝난 거지 그때부터 15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 다 됐어 그러면 5분만 그러면 언제 떠나죠? 20분 뒤에 떠나는 겁니다. 5분 더하기 20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15분을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이 리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휴가를 갔습니다. 시애틀에 한번 가자. 그래서 시애틀로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차를 밟아서 19시간에 시애틀에 도착했습니다. 20시간 안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야, 시애틀까지 20시간 안에 돌파했다. 라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어디 휴가냐 노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디 갈 때 시애틀을 갈 때에 가다가 경치 좋은 데서 서서 커피 마시고 또 사진 찍고 밥 먹고 쉬었다가 가니까 시애틀 가는데 한 3, 4일 걸립니다. 그리고 시애틀에 도착하자마자 하룻밤 자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 휴가가 훨씬 더 멋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남자들은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목적에 도달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고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신방이 캔슬이 돼서 집에 가서 좋은 식당에 내가 가본 좋은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맛있는 저녁 먹자. 그러면 아내가 되게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왜냐하면 애들을 봐줘야 되는 스케줄도 있고 자기 스케줄도 있는데 어째 그냥 지금 와서 당장 밥 먹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자기 스케줄을 전혀 무시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가서 맛있는 걸 사주면 되는 겁니다. 목적이 달성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 화요일 날 우리 식당에 가서 맛있는 저녁 먹자. 그러면 그날이 그 시간이 올 때까지 행복합니다. 만일에 그때에 안 가면 그거는 거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쇼핑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겁니다. 가서 매일 하는 게 요거는 저기 가면 그러니까 2불 하는 거 1불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1불 하는데 못 가서 필요한 걸 못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시장에 가서 그러니까 키위를 왕창 들고 왔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2개의 1불 하는데 오늘은 10개의 1불 해서 세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싼 김에 2불어치 샀다는 겁니다. 그럼 20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세일하는 아이템들은 별로 싱싱하지 않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거의 거기에 반 이상은 어쩌면 버려야 되는데도 그렇게 싸면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거의 쓰레기통 수준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뭐 좋게 생각하면 선물이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뇌물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2003년 선교대회를 할 때에 그러니까 이 USC 건물을 관장하시는 분이 중국 여자분이었어요. 저희보다 한 5살 많은 중국 여자분이 이제 총 책임을 지고 저희에게 건물을 빌려주는 그런 책임자였습니다. 남자하고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선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많지 않더라도 정성스럽게 자주 주는 걸 좋아합니다. 남자는요, 한 번 줘도 가치 있는 걸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 젊은 남자 집사님이 씩씩거리면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화가 나서 못 참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아내가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1년 내내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오버워크도 해서 제가 차를 한 대 좋은 걸 뽑아줬는데 해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1년 내내 해갖고 좋은 차를 사줘도 그건 한 번이라는 겁니다. 여자들은 선물을 횟수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께 물었습니다. 좋은 차 한 번 사주고 다음에 좋은 차 사줄 때까지 무관심한 남편이랑 살 거냐? 아니면 고물차지만 탈 때마다 차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이런 자상한 남편이랑 살 거냐? 그랬더니 우리 젊은 자매님들은요, 둘 다 해주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그럽니다. 그렇게 가르쳤으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자문을 열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국 그 책임자에게 이제 계약을 하는 날 멋진 볼펜을 샀습니다. 그래서 쫙 사인하고 이 볼펜 당신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거 가져도 되냐고. 오늘 특별한 날이고 기념이 되고 계약하는 날인데 그 의미가 있는 볼펜이니까 당신이 가지라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저희 교회 볼펜을 드렸습니다. 그때는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검은색이 나오고 또 PDF를 찍을 수 있는 볼펜이었습니다. 이거 있으면 PDF를 찍으면 굉장히 편리하다. 그래서, 모양은 좀, 그러니까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쓰면 편리하다고. 고맙다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컵을 하나 갖다 줬습니다. 볼펜 색깔하고 컵 색깔하고 맞거든요. 그 다음에는 커피를 사줍니다. 그 컵에 따로 먹으라는 겁니다. 커피 빈을 사줍니다. 그리고 사탕도 사줍니다. 왜냐하면 커피하고 같이 먹을 초콜릿입니다. 그래봐야 200불 정도밖에 선물을 준 게 아닐 겁니다. 그죠? 근데 대회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기숙사를 1200명이 잘 수 있는 기숙사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LA에서 했기 때문에 약 한 600명은 커뮤트를 했습니다. 다 들어오라고 했는데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저녁 집회 끝나면 갔다가 아침에 오는 이런 통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600명에 대한 기숙사 너들이 안 썼으니까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약 한 3만 5천 불 정도 그 당시에 가격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200불 투자해서 3만 5천 불을 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주고받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러니까 저희 아내를 볼 때 놀라운 것은요. 설거지를 하다가 전화를 오면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으면서 껌은 계속 씹고 있어요. 껌 씹으면서 전화 받으면서 설거지하면서 또 텔레비도 봐요. 4개를 동시에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물이 떨어지면 바닥에 물까지 닦아요. 5개가 동시에 들어가는데요. 남자들은 그게 안 됩니다. 텔레비 보다가 전화 오면요. 전화기 들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한 눈으로 텔레비 보고 한 귀로 텔레비 들으면서 이 전화 통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뇌의 차이입니다. 남자와 여자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남자들은 그 회로가 4개밖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19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릴렉스 하면서 쉴 때에도 남자들보다 더 많은 걸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극을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됐냐? 여자들은 여러 아기를 봐야 합니다. 5, 6 아기를 동시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자들은 사냥을 가서 도망가는 노루를 보면 옆에 이쁜 꽃 쳐다보는 순간에 노루는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건 아무것도 안 보이면 달아나는 노루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아내가 저보고 자폐라고 이야기합니다. 1개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1개를 생각할 때에 다른 것들이 다 브레이크아웃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남자들이 그렇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느 정도 패러럴 프로세싱이 안 되냐 하면 2층에 가서 빨래통을 갖고 오고 그러니까 겨라지에 가서 망치를 갖다 달라 그러면 2층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서서 화를 팍 내는 겁니다. 내가 2층으로 가랴, 그러니까 거라지로 가랴. 시킬 때도 한 번에 1개씩만 시켜야 됩니다. 한 번에 2개 시키면 과부하가 걸려서요. 이게 신경질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달라지는 거는요. 이렇게 여자들은 눈이 180도 앵글로 열려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터널 뷰처럼 이렇게 여기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대신 남자들은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자들은 멀리 있는 것들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손해가 나는 게 그러니까 이쁜 아가씨가 지나갈 때 그를 쳐다보려면 남자들은 곱게 못 쳐다봅니다.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이 서치라이트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눈동자 하나 움직이지 않고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다 본다는 겁니다.
안 보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자녀들을 키워갈 때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에게 냉장고에 가서 이거 4개 5개만 시키면 꼭 1개는 빼놓고 오는 겁니다. 1개 빼놓은 건 실력이 괜찮은 것이고요. 예. 근데 찾지도 못합니다. 그죠? 왜냐고요? 냉장고를 열면 냉장고에 여러 것들이 쫙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디 있나 찾으려면요, 서치라이트를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그 가운데 끼인 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딱 열면 한꺼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 하고 딱 꺼내는데 그게 안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내가 넣어놨기 때문에 내가 못 찾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아내가 한국을 갔을 때 제가 냉장고 정리를 해놨는데도 저는 못 찾고 아내는 찾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내가 정리한 기억력에 의해서 찾는 게 아니라 눈의 기능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니까요, 직관이라는 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바람 피웠다라는 겁니다. 그럼 남자는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내가 증거는 못 대지만 감이 그렇다는 겁니다.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표정하고 당신이 말할 때 얼굴 표정이 흔들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다른데, 여기서 패럴 프로세싱과 싱글 프로세싱의 비극은 뭐냐 하면, 불이 나면 남자들은 대부분 불이 났으니까 빨리 나와야 되겠다 하고 도망 나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자녀들과 아내를 깨우는 생각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아내는 불이 나면 자녀들부터 먼저 챙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꼭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는 방식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직접적인 표현을 싫어합니다. 굉장히 간접적인 표현을 하고, 남자들은 직접적인 표현을 해야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이 길을 가다가 자기 피곤하지 않아? 그러면요, 안 피곤해. 그러고 가다 보면 아내가 화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좋은 데 가서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안 피곤해 하고 묻는다는 겁니다. 피곤할 때쯤 돼서 이제 좀 쉬었다 가자. 그럼 그때는 자기나 혼자 가서 커피 마시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오면서 왜 기분이 나빠졌는지, 이 인간이 왜 갑자기 돌변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파리를 잡았는데 내가 그 파리를 앞놈을 2놈 잡고 순놈을 1놈 잡았다는 겁니다. 너는 죽은 파리에, 그러니까 이 앞놈인지 순놈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둘은 전화통에서 잡고 하나는 맥주통에서 잡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수다가 많고 남자들은 허풍이 세다는 겁니다. 언젠가 호주에 가서 목회자 수련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사모님이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사기꾼입니다 그래요. 이것도 대형 사고구나 하고 이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요 한 30분 기도하고 교회 가서는 1시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1시간쯤 성경 읽고 교회 가서는 2시간 했다고 그럽니다. 사모님, 수학에는요 반올림이 있고 올림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31분 되면 그건 1시간이라는 겁니다. 2시간 5분, 1시간 5분이면 그건 2시간입니다. 원래 남자들은 허풍이 심합니다.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 하라 그러면 3년 군대 갔는데 그거 30년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축구 골은 다 자기가 넣은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수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를 같이 가서 3박 4일을 같이 보내고 돌아오면서 짐을 풀면서 전화로 2시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화 끊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하냐면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배웠습니다. 여자들은 수다가 없으면 병이 나는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오해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아직도 저희 아내는요, 빨래를 해서 그 빨래통을 계단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는 그 계단을 뛰어다니면서 지나갑니다. 왜 그걸 2층에 안 올려주냐는 겁니다. 아니, 말을 해라, 말을. 이거 2층에 좀 올려줘. 그러면 그냥 올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좀 올려주려고 합니다. 거기 갖다 놓으면 무조건 올려주는 거라는 거. 그래도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말하기 전에 알아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나를 배려한다면 내가 거기까지 갖다 놓은 뜻을 이해하고 알아서 이걸 올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알아야 되고 아니면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말을 안 하면 내가 정말 100%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오해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필요한 건 존경입니다. 아내가 필요한 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렇게 언젠가 저희 아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래통에 양말을 벗은 빨래통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저 같은 남편이 있나 봅니다. 30년을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개를 훈련시켜도 지금은 그건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다르게 하면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라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양말을 탁 해갖고 샥 빨래통에 던졌는데 이게 빨래통에 쏙 들어갔습니다. 농구공처럼요. 그러니까 아내가요, 그게 들어가냐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집에 양말만 생기면 빨래통으로 이렇게 농구하듯이 샥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골치 아픈 문제가 한 번의 감탄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녀들 정말 이렇게 부모 속을 썩이는 자녀들을 치유해 갈 때 333 기법을 사용합니다. 3번 기도해주고 3번 신체적 접촉을 하고 3가지를 찾아내서 칭찬하고 감탄해라는 겁니다. 와, 너 그걸, 야, 너 어떻게 그걸 했니?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잘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당신을, 이게 시드 체렛이라는 이런 분은요, 당신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은 그를 개처럼 취급할 필요가 있다. 그에게 하루 3끼 밥을 꼭 줘라. 밥 안 차려주면 신경질 낸다.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수요일 날 안 오셔도 되니까 남편 밥 차려주는 거 넘어가지 말라. 그래도 꼭 오겠다면 남편 밥상 잘 차려놓고 오라는 겁니다. 평소보다 더 잘해주고 오라는 겁니다. 밥 3끼 안 주면 신경질 낸다. 그리고 끈을 풀어주라. 그래서 좀 자유롭게 다니게 꼭 당신 옆에 붙어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린든 존슨이라는 사람은 당신의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하다. 그녀로 하여금 그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게 하고, 둘째, 그녀로 하여금 그녀 마음대로 하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이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고, 아내는 남편에게 좀 더 자유함을 주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아내가 한국을 가니까 2주 동안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2주가 지나니까 불편함이 자유함을 앞서기 시작했는데 2주까지는 그 자유함이 불편함보다 크더라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론이고요. 본론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재료가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둘이 부딪히면 흙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흙은 뼈 없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뼈는 흙 없이도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참 흉측합니다. 흙이 없는 뼈를 우리는 해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런 모습들로, 그러니까 뼈와 흙의 관계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많은 다른 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흙이 뼈를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온유함입니다. 물이 들어가서 흙이 질퍽질퍽하고 부드러워지면요, 이걸 깨러 들어온 뼈가
흙 속에 폭 파묻혀서 그냥 덮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온유함이 토라진 아내의 마음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제조 공법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자게 하고 갈비뼈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건 우먼입니다. WOMAN, 남자에게서 나왔다. 우먼의 뜻은 out of man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제외한 모든 남자는 여자의 자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의 존재를 의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남자가 없이는 여자가 존재할 수 없고 여자가 없이는 남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 없으면 너 고생한다. 그러면 악질이라는 겁니다. 당신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이 그곳에서 갈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호르몬의 구조가 다릅니다. 여자들의 호르몬들은, 여성 호르몬은 천천히 분비되기도 하고 분비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slow and steady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short and stro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골골거리면서도 오래 삽니다. 남자들은 힘이 펄펄 넘치는 것 같은데 strong한 것 같은데도 일찍 죽습니다. 그죠? 그는 부부싸움 할 때도요. 남자는 화가 나서 펄럭 하고 나면 끝나는데 끝난 줄 알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일주일 내지 한 달 갈 겁니다. 선교대회 할 때도 정말 감동을 가지고 이게 이 LA에 꼭 교회들이 하나 되는 게 필요하다고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이 교회와 함께 이 선교대회는 안 되겠다 하고 포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쯤 와서 목사님 그 선교대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는 침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 먹고 설거지 할 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준비되는데 최소한 15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10분만 그러면 25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없으면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 비전을 갖고 끌고 나갈 때도 성도들이 따라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15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스와 로맨스 사이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느님은 육체적 사랑도 마음의 사랑도 그리고 영혼의 사랑도,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 사랑을 에로스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이야기하고 영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랑이 다 하느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에로스는 동물적 사랑이고 아가페만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는 몸의 원리를 따라서 남자가 바람필 때는 육체적 만족이 없으면 바람피러 갑니다. 아내는요 다르다는 겁니다. 마음의 허전함이 있으면 바람피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대의 불륜 사이트는 국민학교 동창회 사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거기에 남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요 남편에게 못하던 말을 다 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남자는 성의 채널을 통하여 대화의 문이 열리고 여자는 대화의 채널을 통해서 성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남자는 해고 여자는 달입니다. 밤낮을 주관하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 다른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30년을 살아도 아직도 이해하기 힘든 존재라는 겁니다. 여자들은 세 인격이 한꺼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황체 호르몬이 나올 때와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올 때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여자인가 하면 저런 여자가 돼 있고 저런 여자인가 하면 또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보름달인가 하면 반달이고 반달인가 하면 초생달이고 초생달인가 하면 반달되고 금음달 된다는 겁니다. 여자들의 그 변화를 알고 지식을 가지고 동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자들이 남자를 이해해 줘야 될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씨, 여자는 밭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말이 늦는데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요. 왜 나보고 기도를 안 하냐는 겁니다. 나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얘 아버지 맞냐고 그래요. 여러 번 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의 아버지인지 내가 아니야 네가 알지. 근데 기도를 해도 우리 아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씨와 밭에서 배웠습니다. 남자는 씨, 생명을 창조하는 역할이고 여자는 밭, 생명을 기르는 역할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도요. 교회의 리더들은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역을 창조하는 일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사역자들은 집사님들은 교회를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재정을 붙들고 있을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관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사역을 창조하는 일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예, 배와 항구라는 겁니다. 예, 친정집과 시집의 차이처럼 그러니까 배와 항구가 돼줘야 하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이 교회에서 무척 사고를 많이 냅니다. 요즘 많이 착해졌는데요.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벽을 다시 고쳐야 됐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요. 이 교회가 그들의 항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들은 나가서 정말 마약에 갱에 가입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고를 쳐도 교회에 와서 쳐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들의 추억이 돼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 다른 점들을 이해할 때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정말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고 해도 그 전까지는 정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전제가 깔려져 있으면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는 것은 궁금증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달라서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할까? 예, 그게 관심 대상이 되고 연구 대상이 되고 예, 호기심을 발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갈등들이 거기서 줄어들고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다. 다른 가운데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유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되 신용학측하게 지으셨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다른 점들을 이해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땅에 참된 소명 감당하기를 주님 날 부르셨네. 하늘에 소망 내게 주시고 주 성령을